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네. 순서는요, 취업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반가운 분 또 나오셨습니다. 한국외대 외래 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이 너무 빠르네요. 네.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상훈 교수님, 이제 방학인데, 방학 동안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그간 왜 우리 재곤 MC께서 이런 질문을 안 해주셨는지 내심 야속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는 데는 다 이면의 배경이 있고요. 제가 실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는 책인데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그 대학생 자기계발서 부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었던 책입니다. 되고 싶었던? 네, 네. 혹시 교수님께서 뭐 네, 쓰신 제가 건가? 썼습니다. 그래요? 농담이고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뭐 이제 인터넷에 쉽게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밌으셔. 네. 꼭 좀 읽어봐달라고 꼭 좀 조언해 주시고요. 네.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실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입니다. 배려요. 네네네. 두 분은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배려. 읽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보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책을 구직자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네. 사실 구직 과정을 담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제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40대 중반에 그 고독한 남자의 어떤 애환을 그리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용어가 사스파크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진짜 그 가정 일을 좀 등한시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그렇다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그 두 개의 어떤 그 혼란된 상황에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담고 있는데 요소요소에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찡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 배려라는 게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나 요소에 관련된 명확한 자기기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려죠, 배려. 네, 예. 배려입니다. 네. 예, 이렇게 뭐 정말 방학 때요, 짬짬이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마음이 양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책들 꼭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는 저희가 취업엔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데요. 궁금하신 점 곧바로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죠. 네, 일단 동영상이 도착을 하면 네네. 저희들이 딱 보고 저희들은 해결 못하고 여기 계신 신상훈 교수님께서 네. 아마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내온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대학 생활에서의 그 봉사활동이나 대외 활동이 나중에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유의미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봉사활동은 좀 알겠는데 일단 대외활동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우리 좀 잘 갑자기 모르겠더라고요. 농활 활동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요? 예. 먼저 이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이야기에 앞서 그게 과외 활동이라고 분류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외의 대학생활 동안의 대외적인 활동들을 통칭해서 과외 활동이라고 말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것들을 좀 두 개를 분류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봉사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에요. 대학을 처음 입학할 때. 그렇게나 오래되셨어요? 진짜 그 입학식 날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네. 화장실 낙서에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예. 힘을 주고 있는 그대의 여기를 보라. 봤죠. 이 낙서가 이 사람을 놀리는구나.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낙서 기절이 뭐였냐 그러면 네. 모차르트와 섹스피어 작품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많아도 내 주위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자 과연 얼마인가라는 기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이구나. 네. 낙서에도 격이 있구나. 그런데 네. 사실은 그 기절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 중에 나왔던 기절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는 의미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체력이나 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모든 통칭을 봉사활동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뭘 해주고 증명서를 받아오는 걸로만 봉사활동을 인식을 하는데 이건 절대 그런 때 생각이고요. 그에 반해서 과외 활동은 뭐고 대외 활동은 뭐냐? 네. 대외 활동은 대학생활 외에 그러니까 대학생활 외에 본인이 대학생활에서 활동을 했던 것들입니다. 뭐 인턴 경험도 활동이고요. 네. 그리고 연합 동아리 활동도 대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실시하는 뭐 그 홍보대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대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봉사 활동과 대외 활동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성격적인 측면에서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굉장히 보시면 됩니다. 다르네요. 네, 설명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대외 활동으로 구분지어 볼 만한 거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대외 활동들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기업들의 생산 품목이나 그리고 주 업종과 관련된 대외활동 프로그램들이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분도 들어보셨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는 거. 네, 들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이 대학생들을 통해서 뽑죠. 자원봉사자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주류회사만 하더라도 뭐 이 주류회사이지만 노인 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 봉사단을 뽑아서 자원봉사 실시하는 거. 이게 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프로그램들. 네. 그다음에 또 국토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네, 네. 그 특정 기업이 스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극기와 끈기를 길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나서서 굉장히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대표적인 것은 대학생들만을 뽑아서 또 연탄을 배달하는 것. 예. 그 무위탁 노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 활동을 넓혀가는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네. 참 이게 들어보니까 저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혹시 상은 씨 그런 활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다닐 저희 때? 때는 사실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맞아요. 않아서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정말 대학생들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만큼 기업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예. 우러나서 하는 것보다 예. 조금 이런 기대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예. 예,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했던 거에 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죠. 자격증이 있느냐,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느냐, 봉사활동을 했느냐, 네. 그리고 또 대외활동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가중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것 반면에 우리나라 공기업은 자격증. 뭐 이렇게 분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는 기업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장 구직자에게 많이 보는 덕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도움이 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근데 또 한 달에서는 길게는 또 1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걸 잘못 또 선택하면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그렇죠. 시간 낭비만 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일단 증명만을 되는 걸 고르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활동을 하면 정력 증명이나 소위 말하는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관련 증명서가 발급되는 거를 급급하다 보면 자신의 연관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대외 활동을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지도했던 학생이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연합 동아리를 하기는 했는데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대학생들이나 단기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어떤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시장을 제대로 알려주거나 우리나라의 고전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좋군요. 우리나라 예. 외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이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이 활용했던 활동이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매칭이 될 수 있으나 그러네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의료봉사를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다? 얼마나 경력과 연관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길을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들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외 활동에 처음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예, 네. 이것도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막연한데요. 이제 네. 사실 어떤 것들을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네, 그렇죠. 그냥 제 주관적으로 대답을 해보면 저는 먼저 자신을 좀 끈기를 길러주는 그 극기 활동.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국토대장정이나 자전거 탐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숨겨진 나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나의 인내력을 좀 길러주는 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배경이 있습니다. 네. 요즘 신입사원들을 기업에서 뽑아보니 네. 인내력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상사의 쓴소리를 인내하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더라. 그래서 통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도 탈락자가 중소기업은 1년 이내에 거의 70% 육박한다. 네. 그러니 이게 무슨 것들을 반영하냐면 그 갈등을 갈등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아우, 나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끈기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지속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한데 네. 일어나야만 합니다. 네. 두 분도 방송에 있어서 와야 되겠지만 저도 방송에 있어서 왔습니다. 예, 예. 억지로 나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즐겁게 나오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기쁘다라는 거 체력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왔을 때 만족도가 높을 때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좀 나를 극기하고 길러보는 프로그램의 대외 활동을 먼저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래서 박수를 쳐요. 왜요?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네? 좋습니까? 축하드리고. 그런 경험 이렇게 써니를 씨가 하시면 기업을 박수를 참 막 쳐요. 좋아하겠어요. 박수를 치면서 일을 합니다. 저 나갑니다. 네. 나갈 때 항상.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톡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외 활동을 하면 학업에 지장받는 거 아닐까요? 라고, 네. 예, 박인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학기 내에 이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모여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공강 계획이라든지 스스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둔 상태에서 대외 활동을 하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이걸 무시한 상태에서 대외 활동을 우선시하면 사실 학업에 지장이 있고 네. 학점 관리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대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방중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학기 중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할 것인지를 본인이 미리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굉장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대외 활동을 할 때는 먼저 사전에 스케줄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주로 저희가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봉사 활동과 대외 활동은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봉사 활동은 솔직히 앞으로 내다볼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많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체력적 봉사 사람이 몸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제가 번 수익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봉사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좋은 일 하고 계시죠? 저도 하고 있어요. 뭐 소액입니다. 아주 소액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배드민턴을 쳐주는 거냐 그러면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앉아서 배드민턴을 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두 다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본 건 처음입니다. 아, 두 달 있다는 게? 있다는 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이 민트를 치면요, 사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서서 칠 때는 두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은 그 눈높이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봉사활동을 해보면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체험하게 되고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케이스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네. 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누고 살자. 근데 사실 저 봉사활동이 뭔가 이렇게 좀 증명서나 이런 거를 좀 주면 그런 걸 노리는 좀 친구들이 많잖아요. 있죠. 근데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좀 사진으로라도 남겨놓을까요? 이제 인증을 남기고 싶은 것은 예. 뭐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합니다. 시골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농화를 했다. 할아버지하고 사진을 찍어서 온 거서 제출을 했다. 네. 그래서 못 믿어준다. 그것도. 그래서 뭐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했다. 어떤 기업이 할아버지 사인 받아오라는 기업이 있겠냐.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그 한국적 정서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네.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할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다 드러날 것 같아요. 해보면은 네. 대화 다 나눠보면 아는 거죠. 금방 위에 알아요.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궁금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구직을 하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영업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흔히 네. 영업직을 이제 기업의 꽃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을 네. 하는데 정말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일단 개념부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묻죠.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네. 어좀 방청객이 없으니까 저희끼리 한번 풀어보죠. 네. 자, 기업은 첫 번째 실무형 인재를 원한다. 네. 두 번째 끈기 있는 인재를 원한다. 세 번째 도전적인 인재를 원한다. 그리고 네 번째 수익형 인재를 원한다. 어떤 것들의 평가 포인트에서 높은 점수를 줄까요? 네 가지 중에서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수익형. 저는 실무형. 저는 실무형. 실무형, 수익형. 아, 네. 구직자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기업은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윤 추구. 예. 그렇죠. 수익 창출. 네. 예. 구직자를 뽑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채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영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네. 마치 내가 자동차를 파는 것, 보험 세일을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전철 안에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직접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이걸 모든 것들로 영업으로 통칭하는데 기업의 모든 활동이 사실 영업 활동입니다. 네. 모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특정한 사무 오피스형 인재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영업의 시스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행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 여성 구직자들이 네.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치 돈을 버는 거와 먼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거의 벗어나죠. 예.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는 수익형 인재입니다. 회사의 이윤 창출과 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려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격리회계를 뽑고 있습니다. 총무직군입니다. 격리회계 뽑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회사의 수익이 조금 더 증가되고 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적인 격리회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접관이 이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 직군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특정 영역이 있겠지만 그 영역이 사실 무엇인지를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으로만 통칭하면 사실은 구직의 별반 수단이 작용하는 건 아닌데 사실 내가 전부 다가 어떤 직군이든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참 이 영업이라고 그러면은 좀 괜히 자기 일을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창피해하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현대자동차에 다닌다. 아, 현대자동차 다녀. 여기 물어보면 나 영업 아니고 기획 쪽이야. 네.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영업하면 잘못된 거예요? 영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데. 예, 오해와 편견, 그 부담이 함께 있기 때문인데 이 정확한 그런 개념 파악이 좀 필요할 것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지금 네, 딱.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든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덤벼야 될 텐데요. 맞아요. 일단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영업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직무 기술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죠. 이제 직무 기술.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직무 기술. 우리가 말하는 구직 기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되게 꼽는 게 뭐를 꼽습니까? 우리가 화술을 꼽죠. 그다음에 인상을 꼽습니다. 네. 이런 말인데 이건 사실 의사인데 의사가 사실은 말을 못해도 상관있나요? 요즘은 말을 좀 잘하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의사도. 예, 뭐 그러긴 하겠지만은 네. 직접적인 의술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병원에 오는 환자가 누구냐는 거죠. 외국인이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대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을 많이 찾습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의사로서의 명확한 병을 이해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에게. 그러면서 많은 영어를 쓰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그렇죠. 철저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구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도 중요한 건 화술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제시했던 화술이나 인상은 노력으로 인해서 길러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구직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정말요? 기동성이 아. 확보되지 않은데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야 하는 일을 하면 운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다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영업은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러려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대생들이 기술 영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 대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이라고 제가 통칭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지만 네. 사실은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품목에 관련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품목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객관화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 영업에 대한 명확한 그 이해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 그리고 영업이라면 어떤 영업을 할지 좀 구체화시켜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봤고요. 말씀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 핸드폰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물을 통해서 저희에게 직접 질문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요. 네. 또 방송도 한번 타시고. 네네. 일석이조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